해당 외모지상주의 예상하는 최종 순위는 말 그대로 추측하여 만든 영상이며 설정은 스승과 제자이지만 이젠 스승을 뛰어넘었다라는 조건이 붙어있고 스승이나 혈통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전설적인 인물들은 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미래를 예상한 떡밥들을 근거로 단순 힘이 강하다고 해서 넣은 순위가 아님을 밝힙니다. 7위는 스승의 존재를 뛰어넘은 형석을 제외한 얼라이드 크루. 현재 얼라이드의 크루에 속해되어 있는 인물들은 박형석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의 힘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이진성만이 다수의 경지를 보유하고 넘버2에 가까운 실력을 보여줬으며 나머지 멤버들도 1세대 왕급에 버금가는 실력과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개의 크루와 싸운다면 얼라이드는 현재 어떤 4대 크루가 와도 싸워서 비벼볼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 역시 강력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훗날 스승을 뛰어넘는 외모지상주의 최종 시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의 시점은 집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의 이진성은 지공섭이 완성하지 못했던 속도까지 겸비한 금성탕지를, 바스코는 브렉닥과 동일하게 무에타이라는 무술로 자신만의 길을 걷지만 더 이상 브렉닥의 기술이 아닌 자신의 무에타이를 만들어낼 것이며 진호빈과 홍재열은 자신의 스승 혹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무술을, 안현성 역시 마태수의 주먹의 한계를 이겨낼 것입니다. 6위는 최종 시점의 4대 크루 헤드와 조직원들입니다. 먼저 빅딜은 김감룡의 아들 김기명이 훗날 모두와 함께 싸워서 쓰러뜨려야 할 남자인 김기태와 싸우고 이기는 시점이 바로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김기태는 여러 사람들과 싸우거나 혹은 싸우고 어느 정도 지친 상태에서 김기명과 1대1로 싸우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풀컨디션으로 서로 1대1로 싸우는 모습은 김기명이 최종 보스격인 김기태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태가 닿지 못한 박진영이 말했던 김감룡의 경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될 확률이 높으며, 그를 따르는 건지태 역시 영세대의 권백호의 비디오를 통해 아버지의 싸움법을 익히고 훗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 김기명을 지키는 칼로서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빅딜 멤버에는 건지태뿐만 아니라 최범계에게 배워서 성장한 라인만과 넘버3, 4인 윤경원과 이건우, 한신우까지 존재하여 그들 역시 라인만과 비슷한 성장력으로 파워 밸런스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황금 세대인 빅딜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다른 지역인 강동의 4대 크루인 호스텔은 장현을 필두로 최원석과 응탱 듀오가 있으며, 장현은 스승인 이도규를, 최원석은 스승 김부장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재능으로는 성유한의 성장력을 한 달 만에 따라잡을 정도로 빨랐으며, 장현의 야성은 그저 그런 개싸움과는 다르게 야생의 본능을 사용하는 힘으로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최원성 역시 김부장의 CQC를 자신만의 CQC로 바꿔서 활용하는 능력을 본다면 일찍 자신만의 길에 걸어갈 확률도 있는 상황. 다만 워낙 스승 라인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최종 시점에 그들을 뛰어넘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들을 뛰어넘는다는 설정하에 만든 순위이기 때문에 6위에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지역인 강남의 1회에는 훗날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조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의 1회에는 워낙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으며 잠깐 얼라이드와 협력을 했을 뿐, 형석은 1순위로 생각하는 적은 최종 보스격인 이지훈과 김기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라지는 시점이 바로 다음 2순위 1회가 무너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홍 회장이 유진에게 했던 사망 플래그와 현재 무너진 계열사들은 패배한 잔재들이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유진이 무너졌을 때 1회를 전체적으로 합병할 인물은 왕의 길을 계획하고 있는 서성은밖에 없는 상황. 그는 훗날 중구의 비밀친구에서 마침내 왕이 되어 본인이 1회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서성은이 영세대의 최동수와 겹치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은 강북의 갓독, 성유한. 1인 체계이지만 4대 크루들과 2세대들 중 최초로 전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으며, 현 시점에선 은퇴로 더 모습을 안 나올 것처럼 예고를 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벌써 걷게 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다른 2세대들의 성장력을 맞추기 위한 연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유아는 이미 자신만의 길로 다음 세대인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완성된 힘으로 주인공 일행들을 도우며 강력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심지어 순이들 중 유일하게 혈통과 스승의 존재도 무의미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는 과거 영세대들이 보여준 시작하는 전설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5위는 종건의 아버지인 야마자키파 신겐과 중구를 선정했습니다. 보통 스승 혹은 혈통들의 존재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뛰어넘는 설정하에 제자들, 혈통들을 우선순위로 설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의 전설적인 인물들은 예외로 적용하여 신겐은 5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는 작중 흑골의 정의와 무의식에 잠식된 상태를 보여주면서 야마자키파의 피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으며 전성기 박진영을 때려 눕힌 듯한 예고 연출과 엑스트라들을 상대할 때 무자비하게 몸이 뚫리는 연출을 보여주는 등 공격 자체가 재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인물이었죠. 이후 그는 죽음으로써 완벽한 서사를 만들어냈지만 영세대 시절에 야마자키파가 어떻게 일본 전역을 통합했는지 아직 떡밥 에피소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다 적용하고도 5위에 선정될 정도로 강력한 인물입니다. 같은 순위인 중구는 현재라면 신겐과 똑같은 순위에 두긴 부족하나 한국 검도의 계승자이자 월간검을 사용하는 이도류의 인물이기 때문에 훗날 주인이 없어진 요도 무라마사와 스승을 뵌 화랑검을 들 확률이 매우 높으며 현재 2세대와 기껏해야 2살 차이밖에 안되는 21살의 나이이므로 중구의 잠재력은 최종 시점 신겐에 버금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신겐의 연출력이 파워풀하게 나와서 상상이 안되겠지만 중구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언제든지 상위권에 해당되는 인물이며 심지어 아직까지도 그의 주 에피소드인 중구의 과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 거기에 중구 역시 현재 김기태와 동맹을 맺고 활약하는 모습이 있으므로 최종 보스의 최측근 역할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지라 훗날 종건과 다시 리벤치로 싸우게 될 모습을 기대하고 있죠. 4위는 현재 전설을 쓰고 있는 종건입니다. 종건은 신겐의 형인 신타로의 이야기에 따르면 단순 재능만 따져봤을 때는 야마자키, 신겐 이상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그런 잠재력을 육성의 천재라는 포지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싸울지 혹은 자신에게 제일 맞는 무술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탁월하여 자신만의 길로 걸어간 몸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그가 보여준 연출만 보더라도 2세대 전체를 박살내고 중구와 무영석까지 싸워서 이길 정도의 저력을 보여준 사나이이죠. 이 정도의 평가는 그때 당시 김감룡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을 정도. 심지어 무영석은 박진영이 주먹패 인원들까지 끌고 와야 해볼만 하다는 언급에서 그를 완벽히 공략한 종건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신체와 전투 지능까지 탑재했기에 충분히 그의 최종 단계엔 자신의 아버지를 뛰어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영세대를 통합한 김감룡과 그의 핏줄인 김기태입니다. 김감룡 역시 신겐과 똑같은 사례로 스승 혹은 혈통이라는 페널티를 가졌음에도 예외로 순위에 정할 정도로 강한 인물이며 그의 피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김기명과 김기태가 한 세대를 휘어잡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순위는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순위이기 때문에 현재 2세대들이 김감룡의 명성을 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김감룡은 1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보통 외지주의 같은 세계관인 다른 쌈독이나 캐지주 역시 세계관 최강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완결을 맞은 사항들이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주인공 보정 혹은 앞으로 나올 최종 보스들은 그보다 더 강하게 나와야 주인공 및 그들의 동료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파워 밸런스적인 문제로 인해 3위로 선정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1세대의 서울의 왕 김기태입니다. 작은 형석의 꿈에서 나온 큰 형석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여 모두가 쓰러뜨려야 할 사람이라고 예상한 인물 김기태. 그는 이지훈과 함께 현재 최종 보스로 유력한 인물이며 김기태의 강한 만큼은 이지훈이 그에게 완벽한 몸을 만들게 수련시켜줄 정도였죠. 심지어 전 서울의 왕이었던 각지창을 상대로 초살에 압도했으며 이도규의 손 역시 도끼를 들고 공격하는 김기태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는 상황.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인 김감룡을 살해했다는 언급이 드러나면서 그때 당시 이지훈은 완벽한 몸을 만들기 전 종건에게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심지어 육성재에게 밀리는 연출들이 나왔기 때문에 김기태가 주도적으로 김감룡을 살해할 만큼의 힘을 보여준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훗날 최종 시점에서는 모두가 덤벼도 흠집 하나 나지 않는 모습과 김감룡의 타고난 강함으로 밀어붙일 정도의 힘을 보여줘야 최종 보스격인 인물에 적합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이지훈과 큰형석의 몸입니다. 해당 순위는 이지훈이 최동수이거나 혹은 이지훈이 두 개의 몸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설정하에 큰형석의 몸을 강탈하려고 지금까지 성장시킨 떡밥을 봤을 때 훗날 주인공인 작은 형석이 마지막으로 싸울 상대는 큰형석이 될 것입니다. 멀쩡히 이지훈이라는 몸이 있음에도 박형석의 몸을 가져가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큰형석의 신체 스펙 때문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작중 어떤 인물도 그의 완벽한 신체를 칭찬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카피라는 기술까지 작은 형석이 가지고 있기에 큰형석으로 모든 무술을 마스터한 무의식의 큰형석이라는 모습이 나오게 됐고, 두 개의 몸 설정으로 인해 현재 최동수는 죽지 않았고 백결 혹은 또 다른 몸으로 살아간다는 설정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때까지 그의 몸을 성장하게끔 미션을 주고 큰형석의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지훈이 큰형석의 몸을 가져가는 시점은 무의식을 제어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죠. 보통 그 시점이 박형석의 각성 마지막 부분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지훈이 가지지 못한 카피와 무의식을 제어하는 큰형석의 몸은 충분히 두 개의 몸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좋은 몸이기에 평소에 그가 자신의 날개가 되어줄 거다 혹은 최동수가 이지훈을 견제할 목적으로 박형석을 성장했다는 떡밥의 언급들이 나온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떡밥에 의해 이지훈이 결국 최종 보스라는 가정하에 큰형석의 몸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지훈의 순위는 김기태와 비슷하거나 언제든지 순위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위는 바로 작은 형석입니다. 현재 종건에게 배워서 많이 성장을 했음에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더딘 성장과 바뀌지 않는 마음가짐들은 빅딜 잡기 편에서 완전히 바뀌면서 등장하게 됐고, 그는 최종 시점에선 주인공답게 1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이죠. 심지어 재능 역시 카피와 무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1위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세계관인 캐지주나 싸움독각 같은 다른 작품들을 봤을 때 김수현은 강북의 성묘하늘, 유오비는 쌈딱을 못 넘고 끝났듯이 웹툰 작품별 최강자들을 못 넘고 끝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역과 주인공의 풀컨디션 1대1로 싸우는 경우가 나오지 않고, 다수와 악역 간의 싸움이 일어날 시에는 작은 형석의 순위는 많이 밀려나게 되겠죠. 하지만 최종 시점이기 때문에 아예 작품이 끝나고도 차기작이 나온다든지 혹은 다른 작품에서 박형석의 모습이 비추며 다른 강자들의 스승의 존재 혹은 강력한 인물로 나오게 될 확률도 있어서 잠재력의 끝판왕인 작은 형석을 1위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자, 외모지상주의 최종 시점의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영상이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순위를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